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전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면 이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두 점 여기 있을 때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열심히 구해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제 구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X좌표가 1, 3 이렇게 됐으니까 요 차이는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차이가 나니까 2제곱 해주면 되겠고, Y좌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3 차이 나니까 3제곱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하고 9하고 더하기해주면 13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루트 1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평면 이론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완전 고마운 일이죠. 2차 함수 모양을 좀 살짝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최고차의 양이 되겠고, 0되는 좌표가 좀 1,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나는 거거든요. 작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걸 좀 나타내는 영역되는 거니까 x값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때 뭐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당연히 뭐 4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정식, 함수, 그 다음에 뭐 부등식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이론을 좀 주고받으면서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한 부분들 참고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주십시오. 뭐 이게 일반형 형태로 됐을 때 뭐 정리를 잘하라 이런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 만들 때 플러스 1, 그럼 5번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6y 완전제곱 하려면 9가 필요하죠. 그럼 플러스 9 만들면 되겠고, 마이너스 6 이항시켜서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계산하면 16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좀 정리했을 때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꼴 r제곱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이제 표준 형태를 정리하겠죠. 마지막에 이제 r제곱 16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4입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심 좌표 자체가 이제 a, b 되겠고, 반지름이 R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관계식이니까 이런 형태를 좀 참고를 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식 정리만 좀 간단하게 처리하면 충분히 맞추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틀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부등식,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군요.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이제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x를 좀 이항을 시키게 되면 전체에다 뭐 1을 좀 더하겠습니다 라고 좀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처리해서 5개입니다 라고 이제 구해가면 되는데요. 사실은 뭐 정수의 개수를 좀 이렇게 구해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1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가면서 1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가면서 3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2개 정도가 더 나오는 거였고 2개 정도 이렇게 더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제 3이 좀 안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개수 자체는 뭐 가운데 거 포함해 양쪽 거 2개 해서 당연히 5개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원래는 좀 이렇게 바르게 구해서 구해가면 되는 건데 나중에 조금 더 속도를 낸다면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개수 카운팅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도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방정식의 정수가 아닌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3차 방정식 풀어가는 거죠. 3차 방정식 풀어간다면은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수의 총합이 0이 되는 거니까 1이 무조건 되겠죠. 1 처리해주면 1 해주면 마이너스 3 되겠고, 마이너스 3에서 처리해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해서 풀이를 진행했는데요. 정수근은 이제 앞쪽에서 나왔고 이쪽에서 이제 정수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근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투근의 합은 뭐 근거계수 관계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규칙을 적용해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3차 방정식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구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 틀이 돼가는 거니까 기본적인 이 항목은 잊지 말고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가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바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댓글 내용이 옳은 학생은 님대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제가 되나요? 뭐 직선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때 뭐 기울기를 좀 물었는데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일 때 이 a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기울기 이런 부분들이고 b 값이 이제 뭐 y 절편 이런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아롱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인 기울기, 아이고 수직하게면 두 직선 사이의 수직일 때는 기울기 곱을 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울기가 좀 마이너스 2가 나온 상태인데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부호가 바꿔지는 거니까 2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한 다롱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를 지나고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아이쿠 이거 좀 가장 어려운데요. 2x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꼴 채로 해주면 되겠고 1,4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려면 루트에다가 요거 좀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1을 대입해주고 또 4를 또 대입하고 빼기 1 해서 절대값 이렇게 씌워가야 되는 거죠. 아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완벽하게 아느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5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좀 약분하게 되면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입니다. 초롱도 맞는 이야기. 그럼 이제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직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조사, 그 다음에 수직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부분들은 활용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들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주어진다.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떠 있거나 이렇게 0 되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판별식 D를 당연히 4분의 D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X축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근이 없거나 중근이거나 이런 얘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K-3, K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열심히 구했습니다. 이때 모든 정수에 좀 합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소거 내고 합하면 정답 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를 좀 살짝 좀 이용해서 이 함수에 대한 문제를 좀 해석하고 그 해석한 부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 할 때 나온 이론을 통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절차. 이론들을 좀 주고받는 거죠. 2차 부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론들을 주고받으면서 효율적인 풀이해가는 과정 조금 연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실수 3개의 실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둔각삼각형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세변기에 대록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둔각삼각형 이전에 일단은 좀 삼각형이 될 기본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두 변 길이가 이제 한 변보다는 큽니다 라는 조건 됐습니까? x 하나 이렇게 소거되면서 x값은 2보다 커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깔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를 해주면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는가요? 뭐 제곱을 해서 이렇게 좀 봤을 때 작은 거 2개 더하기 한 거랑 뭐 같아지면은 이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한 변 쪽이 더 컸을 때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x제곱이 하나 소거될 거니까 4x 플러스 4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8x 플러스 16 이렇게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x제곱에다 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서 계속 계산해 가면 되겠죠.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보다 큰 부분 풀어갔으니까 6보다 작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빨리 답 쓰도록 하죠. 뭐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해가면 최종적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범위가 쭉쭉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라. 2하고 6을 좀 더하기 해서 정답은 8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지금 이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 빠뜨리면 큰일 나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교점을 지나고 라고 되네요. 그럼 뭐 두 직선에 좀 교점을 좀 거라 이런 얘기가.
그럼 알겠습니다. x-2y 3은 이꼴 제로. 그 다음에 2x, 4x라고 쓰죠. 뭐, 플러스 2y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5x에다가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처리해서, x 값은 뭐 1 가볍게 나오면 되겠고요. x 값이 1이 나오는 순간, 그럼 저 y 값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y 값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가요? 1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죠? 2 되고 y값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점을 좀 찾으면 되겠습니다. 교점을 이렇게 찾았는데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 이제 구해라 이런 얘기가 평행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4x-3y 여기 똑같겠고 모르니까 이제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을 좀 지나야 되는 거니까요. 대입해 가면 k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플러스 3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쳐야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7 돼서 마이너스 7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이때 문제에서 또 뭘 구하라 했죠? x절편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또 y에다가 또 0 집어넣어서 4x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4분의 7이에요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점점 시키는 일이 좀 많은데 그 하나하나 항목 자체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교점 구해가는 부분들 그냥 열심히 좀 연립방식 풀어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직선과 평행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똑같이 처리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어 있으니까 y는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x-1, -1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k 처리해도 되겠고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지나는 거니까 똑같은 부분 만들고 해서 대입해서 k 값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좀 선택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시작합니다. 원과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위치 관계를 좀 학생들이 대화를 좀 나눴군요.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 풀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죠. 당연히 뭐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라는 사실들 학습을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뭐 K값이 이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것들 좀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좀 풀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되겠고요. 중심 좌표가 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리를 좀 구하게 되면 루트 5분의 K의 절대값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반지름 길이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K의 절대값이 3 루트 5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고 중심까지 이제 거리 접할 때를 딱 보는데 이게 지금 3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죠. 3 루트 5보다 짧아지면 2점 되겠고 커지게 되면 이제 만나지 않는 이런 내용들로 답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 루트 5일 때 접할 거야. 일단은 좀 다롱이 얘기 맞고요. 0인 것은 뭐 당연히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2점 만나고 7은 이거보다 큰 건가요?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건 49가 되겠고 여기는 제곱하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5, 9, 45 이렇게 되니까 더 큰 값이죠. 큰 값이면 만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맞는데요. 그럼 이제 5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 나온 거고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접할 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제 위치 관계를 파악해가는 이런 풀이가 가장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거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점에서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지도록 하는 A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하라 이런 얘기죠. 루트 2 되겠고 3, 2를 대입해주면 3 더하기 2 빼기 1 해서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또 3하고 2를 대입해 주니까 6에서 2를 빼니까 4 플러스 A의 절대값 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리가 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4가 되어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그냥 일단 4를 지금 쓰면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 루트 5가 처리되겠고 여기는 뭐 A 플러스 4의 절대값 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2루트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이제 A 플러스 4의 절대값 이렇게 되게 되면 2루트 10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됐군요. 아이쿠 이러면 이거는 이미 의미가 없는데 마이너스 2루트 10 돼서 뭐 이항시켜서 나중에 더하게 해주면 이 부분들은 상쇄되잖아요. 그럼 이항시켜 놓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 두 개 부분 합해져서 결과는 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인 걸 알았으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뭐 주어진 부분에서 거리 같다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뭐 여기 이제 이곳에 있는 뭐 4 이런 부분 보여서 또 마이너스 4가 처리돼서 8하고 또 연결시켜 가는 거니까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 확실하게 좀 잘 적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지점으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뭐 넓이 구해가는 방법은 무지 좀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근데 좌표가 2,0 되어 있고 0,1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표는 또 4,6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 형태로 이렇게 좀 삼각형이 됐을 때 이런 좀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군요. 이럴 때는 좀 넓이를 어떻게 구해가는 거예요?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높이 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불편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축하고 만나면 그냥 원초적인 풀이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사다리꼴 넓이에서 양쪽 삼각형 넓이를 빼서 구해가면 되겠죠. 자, 2분의 1에다가 높이가 10에다가 높이가 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아이고 윗변 아랫변 처리하는 거 높이가 4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전체 넓이 구해야겠고요. 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10 2 곱하기 10 처리해 주면 되고 빼기 2분의 1에다가 또 2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산수도 좀 그렇게 좀 많이 힘든 산수 아닌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그럼 이게 12에다가 그럼 곱하기 주면 그럼 얼마인가? 22가 되는 건가요? 아이고 16이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6에다가 곱하기 했으니까 32가 되겠고요. 여기는 그럼 뭐 빼기 10 해주고 빼기 6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정답은 16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뭐 모양 자체가 뭐 깔끔하게 좀 되어 있으니까 괜시리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이렇게 좀 뭐 어려운 과정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멜빵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냥 가볍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대처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은 가로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매체 모양의 가니시아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에 사용될 세목뜨기 길이, 사용될 천의 넓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로 세로 길이의 합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좀 우리가 이런 길이를 좀 문자로 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x,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y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해가지고 전체적인 좀 식을 좀 만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일단 세막대기는 그럼 어떻게 쓰는 건가요? x가 좀 이제 이게 뭐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4번 써야 될 거니까 그다음 또 이렇게 새로 세워진 부분들도 4번 써야 되는 거니까 8x 플러스 4y 이런 형태로 좀 세워지는 거죠. 직면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길이가 48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분해서 2x 플러스 y는 12에서 좀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넓이 부분들이 x제곱 x제곱 2배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옆넓이가 x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넓이 이 부분이 54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 얻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약분하게 되면 뭐 2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때는 좀 그럼 1차 부분하고 2차 부분 나왔는데 열방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니까 대입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y는 12-2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이항시켜서 x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27은 이꼴 제로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x-3, x-7 해서 아이고 9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3, 9,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3하고 9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9는 안 되겠죠. x가 9가 되면 9, 8, 70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x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냐? 세로 길이에 또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x값이 지금 3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3을 좀 대입해주면 y값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합은 9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좀 식을 좀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직면체에서 이제 모서리 길이들 그 다음에 이제 면인데 뭐 그림으로 보면 위하고 이제 바닥이 좀 없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니까 옆넓이 구할 때 조금 좀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 길이가 좀 같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맨 처음에 이제 x, x, y 이렇게 놓은 이런 부분들이 풀어갈 수 있는 기본 틀이 돼가는 거죠. 쉬운 곳에부터 하나하나 좀 처리해가면서 관계식을 좀 잘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B를 2대1로 내보내는 점 P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 구했습니다. 1,2하고 4,5가 되어 있는데 2대1 내분점 자체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3분의 8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10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9니까 3에다가 10이니까 4해서 내분점 좌표를 좀 이렇게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또 기울기를 또 구해야 되겠죠. AB의 또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AB 기울기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AB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4 빼기 1, 5 빼기 2 이렇게 해서 기울기 2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은 또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수직이면은 기울기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4에서 만들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7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 모양 형태가 좀 이 형식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해서 좀 식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오고 a, b에서 a제곱 b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1하고 마이너스 7 제곱해서 49에 50입니다 라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결국은 뭐죠? 이거 내분점 구해가는 부분들, 내분점 구해가는 공식 형태의 부분점은 학습이 되어 있느냐? 기울기에서 수직 기울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직선의 방식 만들기, 이런 형태들. 우리가 좀 부분 배운 내용들, 작은 내용들 좀 모아서 한 문제를 좀 만든 건데, 작은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기본 항목들이니까 철저하게 학습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5개의 점 띄운 도형들인데요. 넓이를 좀 이등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넓이를 좀 이등분하려면 좌표 자체가 여기가 이제 6,0가 되겠고 B점 좌표가 이제 6,1이니까 높이가 1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C점 좌표는 여기에 중간에 C가 있는 거군요. 그 다음에 D점 좌표가 이제 4,3 이렇게 처리되는 일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넓이를 좀 구해야 되죠. 절반 이렇게 되는데 전체 넓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찌 구해가는 거 좋을까요? 4,3이 있으니까 12에다가 뒤에 이렇게 좀 잘라진 부분들만 하면 되겠죠. 4에다 그러면 x가 2고 1이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반 잘라서 넓이 7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자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주면 이렇게 좀 딱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 딱 만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넓이가 얼마가 되죠? 6 이렇게 쳐서 나오거든요. 넓이.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졌을 때 여기 넓이 2를 좀 채워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뭐 밑변 길이는 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높이 자체가 이렇게 쳤을 때 이 부분들이 좀 높이가 4가 되는 거니까 4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제 이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2분의 1이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좌표 자체를 놓게 되면 x좌표가 4가 되겠고 y좌표는 3에서 2분의 1을 뺀 이런 좌표가 되는 거죠. 4,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구해가는 직선은 이런 점을 좀 지나야 되는 거니까 원점하고 또 지나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4분의 2분의 5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8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풀어가는 큰 흐름틀을 조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 넓이 구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 한쪽을 구해가는데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좀 편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위쪽 부분 이제 곧바로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단 6입니다 라고 만들어서 아래 부분 이제 1만 점 더 추가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이제 좌표 자체 이렇게 그 간격을 통해서 좌표 자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과정이 수월하게 접근해가는 방법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도형 나오면 좀 당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차분하게 지금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메모해가면서 학습을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 연장선 위에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식이 매우 중요하겠죠. C점을 구해가는 과정에 대한 대화가 되겠습니다. A에 가까운 점을 구했다. 그 점이 이제 뭐 A점이 되는 거고요. 좌표가 되겠죠. B에 가까운 점을 구했다. 이게 좀 나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가나 사이에 좀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관계식을 좀 살펴보면요. AB 대 BC의 B가 1대2입니다. 뭐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뭐 위치 관계를 좀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AB 이렇게 좀 있다라고 했을 때 AB 길이를 1이라고 했는데 BC 길이가 2가 된다 이런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거리 이제 2배가 되는 지점에 C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요 길이를 2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이제 2가 되는 이런 형태. 뭐 이렇다면은 좌표 하나가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길이가 1 이렇게 됐을 때 BC 길이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거리가 또 1 되는 지점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거리가 2 해서 BC 길이는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 관계가 전부 다 이렇게 파악이 된다면 이때 이제 여기 좌표에서 여기에 지금 가에 해당하는 A에 가까운 점, 어이구 이쪽이 가군요. 그 다음에 B에 가까운 점, 나 이렇게 구했을 때 이 거리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결국 AB 길이를 구한 이 AB 길이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게 되면 거리 똑같은 부분들이 좌우에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 사이에 거리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4배의 AB 길이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도형적 위치 관계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굳이 이게 좀 외분점 좌표들을 좀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풀이 가능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AB 길이를 좀 이쪽에서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AB 길이 구하게 되면 루트 처리해서 좌표 차이가 2니까 2제곱 처리해 주겠고 좌표 차이가 3이니까 3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 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루트 13 나오는데 거기에다 이제 4배 해줘 가는 거니까 정답은 뭐 4루트 13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보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외분점 좌표 2번 구하지 않고 이렇게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접근해가는, 즉 문제를 좀 충분히 이해한 그런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좀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으려면 주어진 뜻 파악, 주어진 식의 의미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과 원이 있습니다.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가 또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이때 점 P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두 점 이렇게 돼 있겠고 원 있겠고 원 위에 점 잡아서 이제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그런 개념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 뭐 AB 길이 고정되어 있는 이 값을 좀 밑변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AB 길이를 좀 먼저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일단은 1이죠. 루트 이제 1제곱 그다음에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AB 길이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점했을 때 결국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 이제 관계를 살펴서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것을 이제 반지를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길이를 좀 표시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계속 AB 직선 방식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x가 0에서 1까지 변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0, 루트 3도 있으니까 y절편 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3은 이꼴 제로 되겠고요. 중심 좌표는 1,8 이렇게 처리가 됐죠. 1,8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하게 되면 역시 또 3 더하기 1에서 2가 되는 거예요. 1을 좀 대입해주니까 루트 3이고 8을 대입하니까 8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소거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길이가 좀 4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죠. 뭐 중심에서부터 길이가 4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뭐 가장 짧은 거리는 이제 반지름 좀 2를 빼는 거 되는 거니까요. 일단 이제 삼각형의 넓이 식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넓이는 이제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2가 되는데 이제 높이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높이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넓이 자체가 이제 높이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4 구한 거에서 반지름이 2 뺀 2 구에서부터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거나 같다. 그 다음에 4 더하기 2 이런 형태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 자체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2하고 6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가 되는데 3, 4, 5 이런 부분들은 원 위에 이제 점이니까 뭐 약간 이제 중심에서부터 양쪽 방향에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길이도 있고 이런 길이도 있으니까 두 개씩 정도 처리가 되는 각각 이쪽을 보면 두 개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개가 되겠다. 자연수가 되는 부분은 8개가 되겠다 하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두 개씩 해서 6개고 뭐 가장 짧을 때 가장 길 때 이제 하나씩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재미난 표현의 문제인걸요. 살짝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문제 두 점하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고정되어 있는 점 자체를 이제 밑변으로 처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직선으로 처리해서 두 점하고 이제 원 벗기는 부분 두 점 연결하면 이제 직선이 되가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관계 이런 내용이니까 바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해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에서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더하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문제 또 역시 뜻 파악을 좀 잘하고 어떤 풀이들이 이제 효율적인 풀인지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차분하게 대처해야 될 조금은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정수 xy에 대하여서 주어진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좌표평면에 어이구 대원다 이렇게 되는데 뭐 정수 돼 있고 식이 하나 돼 있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죠. 부정방정식은 곧 이제 문자 조건이 이제 풀이법을 좀 결정해 주는데 뭐 지금같이 뭐 정수 조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 요거 이제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야 되죠.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겠고 실수 조건 이렇게 될 때는 뭐 일단은 뭐 차수 자체가 뭐 2차 형태로 좀 나올 거겠고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꼴체로 뭐 이런 형태라든지 뭐 판별식을 좀 이용해 가는 것들이 풀이 협법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거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이꼴 4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인수분해 꼴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문자가 인수분해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x 곱하기 y니까 이제 xy 따로 놓으면 되겠고 플러스 x 만들려면 더하기 1 더하기 1 이제 y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뭐 이게 이제 곱하기에서 1 생기는 부분들 오른쪽에다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5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정수에다가 정수를 곱하기 해서 5가 됩니다 라고 해주는 거니까 뭐 5 곱하기 1에다가 1 곱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5입니다 라고 해서 써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xy 이제 순서쌍들을 좀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x 플러스 1 부분들이 이제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좌표로 보게 되면 4,0 이렇게 주면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0,4가 되겠고 그 다음 부분들은 또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되겠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4개의 점을 좀 표시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4개 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사각형이 돼. 4점이니까 사각형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 사각형이 대각선 길이의 곱은 이렇게 되느냐,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정사각형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좌표를 좀 대략 좀 살짝 좀 표시를 해보면요. 4,0, 0,4 이렇게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어이구,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6, 뭐 이런 형태인가요? 뭐 모양들 뭐 대략 좀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4,0, 그 다음에 0,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요 길이는 뭐 4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루트 6제곱, 그러면 6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정사각형이라고 말한 이 부분들 자체는 좀, 초록은 좀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기울기를 좀 한번 구해볼까요? 이 기울기는 그럼 마이너스 1 되겠고, 이 기울기는 x가 6변할 때 6변하는 거니까 이 기울기 1 되는 거니까 직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직사각형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럼 넓이는 좀 이렇게 좀 굴을 좀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8이 4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넓이는 48이야. 다롱 이야기는 맞았고요. 이제 아롱이 별거만 알아보면 되겠죠. 직사각형 이렇게 됐으니까 뭐 대각선 길이 뭐 하나만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길이 자체는 이제 서로 같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은 10제곱에다가 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104가 되겠고요. 둘을 좀 곱하기 해주니까 104 또 이렇게 처리될 내용이니까 아롱도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롱다롱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은 이제 부정방정식 풀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부정방정식은 문자 조건, 뭐 정수 조건일까 실수 조건일 때는 뭐 주로 문제 주어지는 것 자체가 차수가 좀 이렇게 다른 형태일 거고, 뭐 정수 조건일 때는 이제 인수분해 꼴을 이용한다라고 좀 메모해 드렸는데, 인수분해 꼴이라는 얘기 이제 문자들이 이제 인수분해 이렇게 되게 만들고 뒤에 이제 숫자만 좀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때 이제 정수 둘을 좀 열심히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오란 정수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 뭐 이거 자체를 좀 풀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거니까 부정방식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정확하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좀 까탈스럽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하십시오. 19번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 한 허근은 좀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의견 중에서 옳은 의견을 낸 학생이 좀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항식해서 x 세제곱
-1은 제로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요.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해서 뭐 요 2차식 부분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 허근 나오면 혈례근을 뭐 근으로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뭐 그러니까 근거 계수 관계에서 합하면 -1, 뭐 곱하면 1,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2차식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오메가 세제곱은 1,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특징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의견을 좀 볼까요? 아롱의 의견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아이쿠. 뭐 가장 기본적인 뭐 주어진 식 자체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세제곱이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세제곱을 좀 공통 끄집어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을 좀 식을 좀 보면 되겠죠. 세제곱 1이니까 다시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 좀 바꿔 써놨고요. 그 다음에 뭐 세제곱도 1이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요 2차식이 되는 거니까 는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또 성립하는 거니까 다롱의 의견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뭔가요? 오메가 n제곱, 오메가 2n제곱, 오메가 3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0이 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세제곱이 1이니까 세 번마다 규칙이 되는 거니까요. n이 1일 때 조사 처리해지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이런 부분인데 뭐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이게 0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맞는 거겠고요. 오메가 제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 4제곱은 이렇게 써도 되죠. 오메가 6제곱 1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또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n이 세제곱이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그럼 또 몇 제곱인가요? 6제곱 오메가 업제곱 이런 부분들은 뭐 세제곱이니까 전부 다 1 되는 거니까 이건 뭐 0이 안 되는 거죠. 세 번마다 규칙일 때 이제 두 번마다 성립하겠고요. 이때 이제 50 이하 자연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50은 3으로 나누게 되면 3일은 3에다가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번이 규칙이 되어가는 거죠. 한 번 규칙마다 두 번씩이니까 2 곱하기 16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49, 50 이제 1, 2에 해당하니까 또 두 번 되는 거니까 두 번 또 이렇게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32에다가 34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결과는 34번 나옵니다. 초롱 의견도 맞아 떨어지는 즉 5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들을 이게 좀 처음에 좀 살짝 어렵다고 해서 또 이렇게 암기해서 풀이하려는 그런 학습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주어진 식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부분들은 뭐 이거 암기 안 해도 되잖아요. 대신 허근되면 이제 혈액은 같습니다. 뭐 우리가 또 2차 방정식 이론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2차 방정식이 두구나 부분고 그다음에 주어진 2차 방정식 그다음 맨 처음 주어진 3차식 뭐 이렇게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나온 의견들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수식들에 대해서 대입을 이제 적용해가는 이제 훈련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훈련들이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좀 키워가는 것이 바른 학습법이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해 드리는 거니까 잊지 말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a, 0에서 1에다가 그 두 접선을 L1, L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 안쪽인데 또 작은 원이죠. 이건 반지름이 또 이렇게 2짜리 이건 위에 거는 반지름 4짜리인데 작은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중심 좌표가 B 돼가지고 이렇게 될 때 여기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도 접하는 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원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두 개가 있을 때 중심을 좀 연결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좀 그림이 좀 너무 좀 이상한가요? 뭐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중요한 것은 반지름 자체가 4였다가 반지름 자체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큰 삼각형이 또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닮음이 돼야 되는데 중심을 좀 연결한 거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지금 닮은 B 자체가 2대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길이들이 좀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좀 길이가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런 특징을 좀 이용해서요 우리가 좀 문제 풀이해서 좌표를 봐야 될 때는 중심을 좀 이렇게 연결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러한 B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에서 나온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B를 좀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수선의 발내린 이런 그 값 자체도 또 똑같은 B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길이 자체는 이 길이 자체가 A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길이 자체는 좌표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길이 자체는 이제 5라고 좀 써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 길이도 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P점에 이제 A라는 부분들은 이제 5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y값 좌표가 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격 자체가 이게 b 이렇게 됐으니까 또 b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또 가볍게 또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도형적인 특징 문제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값을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이걸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 이제 뭐 우리가 좀 기울기를 곱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어진 식은 이제 정보를 다 아는 거니까 이제 풀이를 좀 진행이 되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놓으면 되겠고요. 좌표 자체가 이제 5,0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5에서 직선 방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mx-y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m은 이걸 제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법이 되가는 거니까 뭐 중심좌표 해서 하면 되죠.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0,b, 0,1에서 0,1에서 거리가 반지름이 있다는지 그런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0,1 대입해주면 5m 플러스 1 절대값 해주면 되겠고 반지름이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곱하기에다 제곱하면 25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4m제곱 플러스 4 해서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1m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10m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기울기 좀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뭐 인수분해서 뭐 값을 각각 구해도 되겠지만 곧바로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7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4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지금 좌표 구해가는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리했느냐 이 부분들이 뭐 시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가겠죠. 이때 이제 도형적인 특징 이렇게 좀 닮은 관계 이제 반지름에 의해서 이게 좀 모양 나온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수사대발을 내는 부분들도 다시 또 새로운 삼각형 모양 형태의 닮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중심지라는 선들에 대해 비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흔하게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흔하게 부르는 표현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한다. 이렇게 좀 접근법만 좀 바르게 적용해가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쪽 도형적인 이해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정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학생이 AB 두 점을 이은 AB의 수직이 등분선 방식을 각자 구하는 방법을 일부를 좀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롱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아롱은요 기울기를 구하고 중점 구하고 알겠습니다. 두 직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주어져 있을 때 수직이등분 구하려면 이제 중점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B의 중점을 좀 먼저 구하게 되면요.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중점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에 1 이렇게 되겠죠. 중점 좌표 구하겠고 그 다음에 A, B의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4분의 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4분의 B에서 빼는 거니까 4분의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4분의 4에서 기울기를 1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 이걸 좀 이용해 가지고 수직 기울기 이렇게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직인 기울기하고 좌표를 좀 이용하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y는 이꼴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가요? 이렇게도 처리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다롱의 방법은 뭔가요? 수직이 등분선은 두에서 거리가 좀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뭐 두 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거리를 구하더라도 아니면 또 뭐 다른 쪽에서 뭐 거리를 구하더라도 거리가 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 위의 좌표를 이제 x, y라 이렇게 되게 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좀 같아지는 점의 자체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러면 x 플러스 3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에 제곱해서 거리를 구하는 이제 제곱식을 좀 세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좌표 자체가 1,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y-3의 제곱해서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루트 씌워야 되는데 같은 거니까 이제 제곱해서 식을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할 때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요 한쪽에서 다 똑같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이거 좀 지워지겠고요. 그렇다면 6x 플러스 9 더하기 2y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9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9 이 부분들이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8x는 8y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역시 또 y는 이꼴 x입니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같은 관계식이 좀 나와야 되겠죠. 아이쿠, 이항을 시켰는데 이항 시킨 부분들이 제가 이거 좀 잘못했군요. 더하기는 이꼴 제로 해서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산수 미스 너무 안 들어도 돼. 좀 이항 마이너스 부분들 이항시켜서 처리해서 식을 세워간 거죠. 됐습니까? 둘 다 이제 뭐 우리가 뭐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이니까 방법들 좀 확실히 좀 잘 기억하라 이렇게 좀 나온 문제 같고요. 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뭐 중점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아롱의 방법이 좀 추천 방법인데 뭐 방법이 뭐 아롱의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롱의 방법도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전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주어져 있고 원 밖에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딱 그어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뭐 점이 있으니까 이제 기울기를 좀 m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m에 x-2 플러스 4 해서 직선의 방식을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는 뭐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반지름입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니까 mx-y 플러스 4-2m에서 식 만들어 놓고 이제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0, 0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부호를 좀 바꿔 쓰겠습니다. 2m-4의 절대값에서 똑같을 거니까 이런 다음에 이제 반지름 길이가 루트 2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공통 부분들을 좀 2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이제 약분을 좀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요. 루트 2에다가 절대값 m-2 이렇게 처리되겠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뭐 제곱하면 되겠죠. 2배의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쪽 부분들은 이제 m제곱 플러스 1 해서 계산하는 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2m제곱에 m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8m 되겠고 플러스 8에 플러스 7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m-1에 m-8 이렇게 처리해서 아이고 왜 자꾸 이러죠? 7 해서 m값이 이제 두 개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m값을 주어진 식에다 좀 대입해서 지금 다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기울기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m에다가 그러면 이제 뭐 좌표가 2,4였나요? 그러면 x-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는 이꼴 x 플러스 2 해서 관계식을 좀 하나 좀 구하면 되겠고요. 그럼 y는 7에다가 x-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는 7x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10에서 관계식을 얻어주면 되겠죠. 해서 두 개의 좀 직선의 방식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이용해서 풀어갑니다.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 직선 방식, 뭐 기울기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직선 방식 만들고 중심 좌표에서 여기 처리가는 절차. 되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논술형 문제였고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뒤쪽 파트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좀 살짝 까탈스러운 문제들 몇몇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히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